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팀 수파인더맨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팀장 구건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제 4D 프레임을 활용할 수지 탐사 로봇 개발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날 에너지 자원과 환경 보존의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오늘날 현상에 맞춰서 저희는 인류 문명의 필수적 자원이자 지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자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4D 프레임의 가벼운 무게와 낮은 부식성, 그리고 이 쉬운 배포가 수자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직관적인 구조와 안정성이 이 탐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최초 설계 장면인데요. 이제 1차적으로 설계 장면에서는 그 초기에는 증기선 모양의 양쪽에 수차를 달아서 움직이는 배 모양의 그 구조물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물은 아무래도 그 적재량이 부족하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화살표 밑에 보이는 이 육각형 스티로폼을 이용한 그 육각돔을 이용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구동부를 중심에 두 개의 축으로 수직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저희 제품은 크게 두 가지의 DC 모터와 중심 축을 회전시키는 서버 모터,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는 수지 탐사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가 수차를 축을 회전시키면서 그 길을 알맞게 찾아주면 수차를 돌려서 진행을 한 다음에 목표 지점에서 이제 센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센서와 관련된 부품인데요. 맨 처음 이제 이 센서부에서 전달된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이 박스로 이동합니다. 네, 박스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의 기기를 통한 그 AP 기능, 인터넷 기능으로 인터넷망에 데이터를 줍니다. 인터넷망에 들어간 데이터는 다시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거리에 장시간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우리 제품의 기본적인 그 사용 물건들이고요. 그 지금 보여주신 이 사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이게 안에 있는 파란 부분이 돌아가는 수차입니다. 이 수차가 이제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수직하는 축인 서브모터로 돌아가게 되고 이 모든 구조를 육각형 받침에 육각형 돔이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온 이 꼬리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와이어를 통해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내리면 밑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 올리면 위에 있는 데이터를 얻는 식으로 3차원적 탐사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 보고 그 개선 가능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꼽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와이어를 합용하는 기능을 적극 사용해서 3차원적 데이터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기판을 일원화해서 이 센서에 들어가는 기판과 메카트로닉스 구동 간의 기판을 하나로 만들게 되면 장기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져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주고받으면서 멀리서 오랫동안 탐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장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로 이거를 가져가서 강원도 춘천의 강원대학교 호수에서 탐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2차례 정도 탐사를 진행해서 원하는 pH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강우 직후에 약산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강우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수돗물 영향으로 중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기능, 아까 그 기대효과를 빼고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수파인더맨의 기능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자원의 계절별 온도 상승을 지속적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강우, 급수 등에 의한 수자원의 pH 변화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탐사의 이제 결정적인 결론으로 그 수상 환경에서의 4D 프레임을 통한 수지 탐사 로봇이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 온도와 pH 등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기초단기 연구원이나 신마 자유탐구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 학술 데이터의 분석과 체계에 활용되는 오늘날 경향을 볼 때 전문적인 데이터 가공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로우 데이터의 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동일 규격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본 활동에 개선된 결과물이 4D 프레임의 강점과 결합되어 배포될 수 있다면 학습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환경보존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어, 이 캡스톤 프로젝트는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발표관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해당 제품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된 데이터를 여러 명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기초 단계 연구원, 즉 이제 연구를 시작한 학부생이거나 아니면 심화 단계의 자유탐구, 내 자유탐구를 했는데 단순히 경험에 끝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추후에 활용하기 원하는 심화 자유탐구를 계획하는 이제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서 실제 탐사했던 상황을 보면 예, 수질 측정을 한 곳에서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수질 측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 여러 곳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려면 산출물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이게 좀 보완될 수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희도 해당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에 적었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깨끗하고 잔잔한 경우에 대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체 동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항을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개선 가능 사항으로 그 기열을 연장하고 기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더 거친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수상 환경에서의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측정해 보았다고 했는데요. 예. 이 pH 값 외에는 뭐 또 측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원래 이제 pH값 외에도 용준 산소량이나 탕류량 그리고 이제 심도 등을 추가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3차원적 데이터를 얻고자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 진행 간의 비용 문제랑 기간 문제 때문에 전부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